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요즘 제롬파 의장이 저승사자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 2%대 향할 때까지 금리 안 내리겠다는 제롬파 의장, 정말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주택시장까지 콕 집어가지고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를 하고 있죠. 그에 따라서 지금 모든 자산 가격이 쑥대밭이 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오늘 여러분들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플레이션 뒤에 찾아오는 디플레이션, 그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거든요. 쇼킹 부동산에서는 여러분들께 6개월 뒤의 상황을 미리 알려드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다른 인생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목요일 미국 증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2.84% 급락해서 이러다가 만사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라고요. 일단 미국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19만 3천 건으로 4개월 새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제약적 수준까지 금리를 올린다고 했는데 여전히 고용이 탄탄한 것을 의미한 거죠. 또한 연준의 매파적인 성향을 띠는 총재들이 연이어서 매파적인 성향의 발언을 쏟아내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고요. 최근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애플까지도 이제 강달러의 영향을 받아서 수익이 줄어들 거란 이런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와 관련된 모든 것, 결국에는 제한적인 수준의 기준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전망 때문이라는 거죠. 자, 현재 미국 기준금리 전망을 다시 요약드리면요. 최종금리는 4.5에서 4.75 내년 1분기에 달성될 가능성이 있고요. 최종금리, 이렇게 높은 수준의 금리 유지기간은 2023년 말부터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시작 시점은 2024년부터인데 제롬파 의장이 자꾸 폴 볼커 전 의장을 언급한 게 금리 인하를요, 물가와 연동해서 자동적으로 낮추는 게 아니라 물가 하락세보다 덜 낮추는 성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 위축되는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전부터 쇼킹 부동산에서 강조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장기 금리 전망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바로 그때 지표 나와봐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통화 경로는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쏟아지고 긴축 강도가 세지는 이유는요, 결국 지금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지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대부분 중앙은행들은요, 물가 안정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죠. 주요 국가들 전년 동기 대비 2% 수준의 물가를 유지하려고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래요. 자,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은요, 유동성 공급이 얼마나 되는지를 뭘로 보고 판단한다? 이런 물가 상승률만 보고 판단해요. 중간 목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2%를 한참 추월하는 물가 상승률이 기록하기 때문에 강력한 유동성 흡수 정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지금 G20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8.2%, 한국은 5.2%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지만 물가가 낮아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앙은행의 스탠스가 전혀 다르게 바뀔 거란 부분이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게 될 겁니다. 통화정책 변화가 빠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 어떤 중앙은행도요, 무리하게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해서 경기에 제약을 가하는 것을 유도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이 달성됐으면 그만큼 빨리 낮출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내년에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현재 미국 내년 물가는 한 2.8%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2024년에는 2.3 그리고 2025년은 2%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도요, 내년에는 한 3.9%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전망보다 더 빠르게 낮아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저도요, 당분간 고물가가 이어진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원자재 인상한 것이 공산품 인상에 반영이 되고 그 공산품 인상이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반영이 되죠.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 인상은요, 하루아침에 물가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천천히 반영이 되는데 그 시간이 갈수록 반영되는 폭이 확대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인상 이후에 1년간은 고물가가 불가피하다, 이건 한국은행에서도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이죠. 자, 하지만 현재 나오는 여러 지표들을 보면요, 당분간 고물가 흐름이 끝나고 다시 예전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돌아갈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선행 지표들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라는 거죠. 오늘 그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자,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2021년 10월 달에 13.5%까지 뛰었거든요. 자,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두 자릿수로 뛰니까 야, 중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왜? 전 세계적으로 공산품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근데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현재 전년 대비해서 2%대 수준까지 하락한 상황. 그러면은 공산품 가격 인상 요인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약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미국, 한국 역시 생산자 물가지수가 낮아지는 추세예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11.3까지 찍었다가 현재 8.7이고요. 한국 역시도 9.9에서 8.4로 서서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는요, 국제유가입니다. 자, 지금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80달러 수준, 얼마 전에 70달러 수준까지 하락을 했었죠. 보면은 이제 1년 전 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120불까지 올라갔잖아요. 자, 이 국제유가가 왜 떨어지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수요 부족 부분을 지속적으로 선물 가격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만 보더라도요, 석유류 제품이 물가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해요. 자, 지난 8월 CPI 그 통계 내역 보면요, 석유류 제품이 전년 동월 대비 19.7% 거의 2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 단순하게 석유류 제품 영향만 주는 게 아니라 산업 전체적인 비용 증가로 이어지거든요. 당연히 물류비가 뛰니까 그럼 공산품과 서비스 요금으로 다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겨울 에너지난 위기를 잘 넘기게 된다면요, 내년 3월에 어떤 일이 생긴다? 1년 전 국제유가 130불, 120불 때와 비교해서 물가가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가 계산할 때 1년 전 대비해서 비교를 해서 보니까 그때와 비교해서 석유류 제품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화는요, 통화정책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환율입니다. 물가 전망할 때 국제유가와 환율을 잘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여러분께 6개월 먼저 금리 인상 시점을 말씀드렸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현재 환율 형편없죠. 1,400원대죠. 1년 전 대비해서 거의 20% 가까이 올라간 상황인데, 이게 한국 물가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 물가라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이 기준금리 2.5%까지 올렸던 거는요, 한국의 물가를 보면서 대응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 물가 수준을 보면은 연말에 3%까지 올라간다는 게 현재 한국은행의 컨센서스였는데, 미국에서 금리를 예상폭보다 훨씬 많이 올리다 보니까 지금 10월, 11월 빅스텝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한민국 금리 상단도 올라간다 말씀드렸죠. 왜? 기준금리 인상 전제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미 기준금리 역전을 고려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반대로 말씀드리면요, 미국 물가가 낮아져야 미국 금리 수준도 낮아질 것이고 한국의 기준금리도 낮아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현재는요, 킹달러 상황이에요. 대한민국 원화 자체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달러가 독보적으로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가 111을 넘었어요. 당연히 이것은 미국의 수입 물가를 낮추는 효과를 갖추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7월달, 8월달 전월 대비 미국 수입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저는 이 추세가 이어지면요,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 둔화가 내년부터 눈에 띄게 나타날 거라고 본다는 부분이죠. 자, 네 번째는 소비 둔화 가능성입니다. 현재 미국 소비 탄탄하다고 봐요. 8월 소매 판매도 전월 대비 0.3% 상승하면서 예측치 0.2%를 뛰어넘었죠. 고용도 탄탄하고 소비도 탄탄하기 때문에 경기를 실질적으로 위축시키려는 연준의 목표가 오래 걸릴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소비를 전망할 때 보는 나름의 지표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죠. 저는 가계 소비는요, 부동산 가격과 밀접하게 연관이 됐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버블 붕괴가 일어난 지역 보면요, 어느 국가든 장기간의 소비 침체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 대한민국 소비가 왜 탄탄했냐? 저는 부동산 가격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보는데, 미국에서
얼마 전에 미국 집값이 하락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락폭도 가파라져요. 자, 이런 하락세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가계 소비는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요, 일단은 객관적으로 봐도 공급층 인상 요인은 빠른 속도로 완화되고 있어요. 공급층 인상 요인은. 그러면은 수요층 인상 요인도 같이 봐야 되는데, 내년부터 제약적인 수준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소비보다는 저축을 유도할 수 있는 수준의 금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또한 기업에서는 투자를 꺼리기 때문에 지금처럼 고용시장이 뜨겁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미 나타나고 있는 자산가치 하락 영향으로 수요층 인플레 압력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빨리 디플레이션을 맞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디플레이션을 맞아서 통화정책 변화를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도 따라갈 거예요. 과거 2019년에도요, 미국에서 7월 31일 날 기준금리를 낮췄더니 한 달 뒤에 대한민국도 금리를 낮추면서 따라갔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리가 연속해서 낮아지다 보니까 부동산 과열이 발생해서 2019년 12, 16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다는 부분이죠.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좀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부동산 하락, 많은 전문가마다 의견이 달라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대세 하락보다는 빠르게 꺼지고 정상화되는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금리 인상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잖아요. 그것은 빨리 시장을 침체시키고 나서 정상금리로 가겠다는 통화정책의 의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빨리 올리는 만큼 생각보다 큰 충격이 한번 땅 거치고 그 이후에는 정상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 심각한 부동산 침체가 올 때 여러분들 전세 만기 시점에 내 집 마련에 나서셨으면 한다는 게 이런 이유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주변에 무주택자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이례적으로 높고 단기간에 뛸 때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을 노리시면서 내 집 마련 기회를 살리시라는 거죠. 이런 기회 앞으로 또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기 때문에 꼭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차피 내 집은요, 올라가도 내 집이고 떨어져도 내 집이긴 하지만 기왕이면은 매수자가 압도적인 우위 시장에서 잡으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항상 좋았다는 부분이죠. 오늘 영상 다른 사람의 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꼭 공유 부탁드리고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